영화보다 더 인상적인 현실 속 씬스틸러들. 좋아, 확실하게 파. 이상민, 양지열의 씬스틸러. 네, 한 주 동안 정치권 화제의 인물을 만나보는 씬스틸러 2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건강하게 다시 뵐 수 있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이상민 크리에이터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씬스틸러, 단골 손님이세요. 오프닝에서부터 벌써 찾아주신 윤 대통령님. 개각하고 새로운 인사를 임명했는데 지금 여러모로 논란이 끊이지를 않습니다. 이거 최선입니까? 아니, 저 윤석열입니다. 제가 이번에 인선을 한 것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레귤레이션을 걸고 있는데 체인지 싱킹을 하란 말이에요. 제가 공직사회에서 결탁을 해가지고 기득권 누리는 불법 카르텔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걸 깨는 게 우리 정부의 그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맞서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자꾸 언론에서도 우리 신변 같은 경우도 자꾸 검사 출신 많다 이렇게 레귤레이션도 걸고 있어요. 근데 국무회의를 가보면요, 이거는 검사 출신 찾기 힘듭니다. 한동훈 장관밖에 없어요. 나 참 예전에 정치하셨던 분들까지 모두 검사로 매도하는 거는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우, 되게 아쉬우신가 봐요. 내가 바보입니까? 인선을 할 때 다 보는 것이지 대통령실에서 국무회의, 비서실 비서관까지 이제 회의할 때 검사 출신이 없어가지고 무척 불편하다. 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저 서운하다고 여쭤본 게 뭐가 그렇게 불편하세요? 요새 너무 이렇게 법률 이슈가 많아서 그렇다고 하던데. 그리고 많이 불편하세요? 척 보면 압니다. 그리고 일을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나 참 다 혼자 사시니까. 아니면 바보입니까 우리 양 변호사? 그리고 대통령님, 그렇게 따지면 검사에서 바로 옷 벗고 장관 된 사람 한동훈 장관 한 사람뿐이지만,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랑 이제 갈리긴 했지만 권영세 장관, 국가본부 장관, 국가본부 장관, 박민식 장관 전부 다 검사 출신인데 좀 서운하지 않으실까요? 뭐가 서운합니까? 전문성을 보고 다 고르는 거죠. 그래요? 하기는 우리 대통령님도 교육 전문가시니까. 전문가로서 잘하시네요 역시. 편들어줄 줄이야. 아무튼 전문성을 보고 다 장관에 발탁을 한 것이고 국민들 평가가 다 끝났잖아요. 제대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는 다 검사 출신들한테만 전문가가 있나 해서. 정말 좀 전에 얘기하셨잖아요. 그 카르텔하고 싸워야 되니까. 카르텔 편드는 겁니까 지금 진행자가? 그런 것 같아. 카르텔 편드는 것 같아. 카르텔하고 싸워야 되는. 양 변호사는 거드는 거야 그거. 진행자 욕심 납니까? 이런 것도 결탁하면 안 됩니다. 제가요? 진행자 하고 싶어가지고 신변을 괴롭히고 말이야. 저 그쪽에 결탁하고 싶어요. 참 하이킹 날릴 수도 없고 이거. 양 변호사님. 네. 자, 윤석열 정부의 이번 개각 대통령실 차관으로 이제 쫙 한 5명 보냈고 이전에 이미 3명 있어서 8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 출신 차관이. 그다음에 검사 출신. 네. 그다음에 극우 유튜버. 네. 이런 한 3가지 정도 평가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이거 어떻게 평가하세요? 글쎄요. 여러 가지 어려운 얘기 빼놓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지 민주주의라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대통령도 우리 손으로 직접 뽑고, 근데 대통령만 뽑는 게 아니라 기왕이면 국민들이 원하는 사람, 국민들의 뜻을 잘 받들어줄 수 있는 사람들로 그냥 정부도 꾸려야 되는 게 기본 중에 기본 아닐까 싶은데, 이분들 특히 유튜브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국민들 중에 몇 %나 과연 동감을 하시는가 말씀하셨을까? 김영호, 김채환 이 두 분 유튜브 굉장히 많이 하셨더라고요. 유튜브 보셨어요? 나 참 자꾸 공무를 수행하기 전에 자꾸 그 행적을 갖다가 조사하시는데요. 공직할 때 그런 마인드로 하겠냐 이런 거 질문을 하셔야죠. 나 참 진행자가. 근데 평소에 사람 마음이 바뀌진 않잖아요. 50 넘은 남자가 이렇게 생각 바꾸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거 보세요. 일단은 김채환 씨 이런 분들은 교육과 소통 능력의 전문가입니다. 이 전임 정부에서 이렇게 훌륭한 사람 본 적이 있어요? 없지 않습니까? 지금 아무 말도 못 하시네. 전임 정부에서는
무식한 삼류 바보들을 데려다가 정치를 하지 않았습니까? 삼류 그래, 바보 다 망쳐놓고. 누구요? 어? 누구요? 찾아보세요. 찾아봐요. 참, 그 정도 노력은 하시길 바랍니다. 양질변은 야. 검찰 출신 아니지? 그거. 제가 검사가 못 됐네요. 그냥 예. 그 둘 다 그냥 변호사입니다. 양 변호사님하고 저도. 잠깐만, 근데 그분은 세금 다 내셨죠? 그거? 뭐 세무조사 들어오시나요? 아니 세금 다 냈냐고 그냥 세금 물어보는 겁니다. 많이 낼 만큼 그렇게 벌지가 않았어요. 네. 네, 걱정 안 어쨌든 합니다. 뭐 네. 부과된 세금은 다 냈습니다. 자, 그 대통령님 이번 주에 또 아주 주옥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수요일 날 지난 수요일 6월 28일 날 자유총연맹 창립 기념식에서 남긴 발언의 파장이 일파만파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반국가 세력들이 우리 사회를 좀먹고 있어요. 핵무장을 고도화하는 북한이 공산 집단에 대해 가지고 유엔 안보리 제재를 풀어달라고 읍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엔사를 해체해달라고 종전선언을 아주 그냥 랄랄라 노래를 하고 있어요. 이러면 되겠습니까? 자유민주주의, 진보든 보수든 이 자유민주주의 위에 있는 겁니다. 야, 근데 노래는 진짜 좋아하시네요. 노래 예. 지는 거. 전번이고 롱롱 타임이고 잘합니다 제가. 근데 저 대통령님 그 저 반국가 세력이라고 애매하게 얘기하지 마시고 누구예요? 아니 그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 어디 아니 지금 그 궁금증 하는데 예. 질문하는데 그 반국가 세력 편드는 겁니까? 아니 편들이 아니라 그런 세력들은 없어지는 게 혹시 저기 낫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바이든 대통령 얘기하시는 올바른 역사관을 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 책임 있는 들어보세요. 네. 말 끊지 마시고 그러니까 자, 그건 국가관을 가지고 명확한 안보관을 가져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트럼프 들어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만요. 이런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동훈 장관님하고 요즘 얘기 자주 하셨어요? 헌법이 왜 좀 그러세요? 비슷해지신 것 같은데. 참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자유 스치는 바람에 이선 이거는 그 제인데요. 자유는 자유의 이니셜이긴 하네요. 자유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니 근데 대통령실에서는 일반적인 이야기를 한 거다. 어느 특정 세력을 지칭한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 5년 돌아보라. 이게 반국가 단체 아니면 무엇인가? 라는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국보법상 반국가 단체. 여당 대표가 이렇게 콕 집어서 얘기를 하고 대통령은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를 하셨으면 반국가 세력이라고 가만히 얘기했어요. 있으면 안 되는데 어떻게 조치를 향후에 취하실 예정이세요? 그거는 조만간 제가 전화를 할 겁니다. 전화를 해요? 우리 그 소통을 자주 하고 있어요. 우리 김기현. 김기현. 저는 의심하시는 겁니까? 아니요. 형님하고? 아니요. 김기현 대표가 반국가 세력이라고 한 분들하고 소통하시냐고요. 그거는 저 나중에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이거? 그래서 언제? 아니 우리 반국가 단체 해가지고 알려드리겠습니다. 반국가 단체 인지를 하셨으면 신고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아니 있으면 안 자꾸 이렇게 반국가 세력에 이렇게 대변을 하시려고 아니요. 하는데요. 저는 이제 반국가 단체를 발견을 하셨으니까 이거 김기현 보세요. 대표가 그렇습니다. 김기현 대표가 반국가 단체를 발견을 하셨으니까 이 반국가 단체는 그러니까 국가보안법상 신고하지 않으면 불고지죄가 있습니다. 그거는 공지하지 수사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 김기현 대표 수사.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그런가요? 사람 따라 다른 겁니까? 아닙니다. 그거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근데 이제 뭐 김기현 전화를 대표뿐만 아니라 사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그 대통령 말씀이 맞다 하고 편을 들었어요. 안녕하십니까. 대통령 말씀을 있는 그대로 비판하는 건 옳지 않아요. 꼬투리 잡기는 아닙니까? 그거 아닙니까? 그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그렇게 했잖아요. 나라를 통째로 넘기려고 전방부대를 해체하고 GP를 인자 다 해체하고 반국가 세력 맞죠? 중국가 스스로 소국이락하고 중국몽 지지하고 이러면 되겠어요? 지금 대통령, 여당 당대표, 홍준표 대구시장까지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번에 그 마산 출신 국회의원이 내보고 책임지겠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최영두 의원. 참. 그런 국회의원들이 있으니까 국민의힘이 맨날 매가리 없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방자하게. 아니 왜 갑자기 이렇게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 그 대통령, 여당 대표, 홍 시장까지 차기 뭐 대통령을 꿈꾸는 분까지 왜 이러는 겁니까? 이번에 이제 개각도 해야 되고 좀 더 세게 한동안 좀 뭐 수세히 밀린다라는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를 좀
반전시키려는 시도 치고는 너무 강하게 나와서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고 오죽했으면 저는 그 권칠승 민주당 대변인이 권칠승 예. 예. 유튜브 좀 그만 보시면 어떻겠냐라고 얘기를 할 정도인데 혹시 유튜브 자주 보세요? 진짜 궁금해지는데. 내는 홍카콜라밖에 몰라요. 콜라요. 홍카콜라 구독하시오. 홍 시장님, 그 구독자가 너무 많아서 저까지 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도 구독해야지. 청년의 꿈도 있잖아요. 이래서 저 좌파들이 문제가 많아요. 근데 그 저런 얘기 좌파들은 술도 잘 안 셔요. 홍 시장님 얼마 전에는 또 그 경찰하고도 굉장히 많이 심하게 싸우시던데. 그래, 경찰들은 대구시청 들어올 생각하지 마세요. 어디 감히 저거 시장을 욕보이고 있어. 방자하기 짝이 없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또 대통령 편을 드셔서 어디로 왔다 갔다 하신지 헷갈려요. 그건 난 정도를 걷고 있는 겁니다. 정도라. 장인검은 잘렸다고 무시하는 겁니까? 방자하기 짝이 없다 양변도. 예. 네. 궁금해요, 그냥. 어쨌든 간에 뭐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이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해야 차기에 국민들한테 대중적 지지도를 유지하거나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MB 정부 시절에 여당 내에서 야당 역할을 했던 것처럼 홍 시장도 그 부분을 벤치마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런 이슈 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 좌우란 표현도 그렇고 하여튼 문재인 정권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친북적인 부분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진 쪽이 거기에 대한 발을 맞춰주는 게 아마 본인에게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그거는 여당 표. 그거는 싹 붙으시고 그 몸이 빠르세요. 굉장히 재빠르세요. 오염수는 야당 표. 왔다 갔다 하시는 게 상당히 기민하시다. 네. 자, 어쨌든 간에 김기현 대표 그리고 홍준표 시장으로부터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라는 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들으신 겁니다. 아이고. 책방하셔야 되는데. 예. 어떻게 들으셨어요? 예, 문재인입니다. 누가 반국가 세력입니까? 제가 반국가 세력의 주체란 말입니까? 그러면 제가 대통령 할 때 임명했었던 제59대 서울지검장 그리고 제43대 검찰총장 이 사람은 반국가 세력의 중수입니까? 이거 고마하시죠? 언제적 색깔론입니까? 통합으로 나가야죠. 그렇게 할 일이 없으면 책방에서 책 좀 날라요. 책을 먼저 좀 읽으시라고 좀 하시면 어떨까요? 그것도 좋네요. 예, 권장 도서 이런 거 몇 개 좀 골라서 제 책 좀 읽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용사들은 좀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양변 책도 읽고요.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들 모르실 텐데요. 양변이 책이 10권을 넘게 낸 프로 저자십니다. 많이 팔리진 않았죠. 한번 추천 좀 해주세요. 책을. 청소년 책방 아무 책이나 추천하는 거 아니에요. 청소년용 책으로는 많이 명저로만 추천합니다. 명저로만. 그렇죠. 예. 자, 우리 이상민 크리에이터는 문 대통령 목소리뿐만 아니라 말씀하시는 논리 딱 저런 식으로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닮아가시는 것 같아요. 놀랐어요. 정말 대단해요. 예, 각각의 그냥 목소리만 흉내내시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사고 방식이라든지 세계관 이런 게 이제 묻어나서 노력하겠습니다. 근데 진화 중이세요? 굉장히 공부를 많이 해요. 사람 자체를 연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문 전 대통령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이슈를 가지고 부글부글 끓는 사람이 많을까 아니면 저런 얘기 좀 이제 그만했으면 하는 사람이 많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크게 정치에 관심 있으신 분이 아니면 그냥 흘려듣고 또 저런다 이럴 것 같다. 혹시 그런 것까지 생각하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내성이 생기는 것 같기는 해요. 네. 웬만큼 사람을 놀래키기 전에는 별로 안 놀란다. 그리고 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얘기도 다 어디 간 것 같고 너무 막 큰 얘기를 던져버리니까. 네. 자. 문재인 전 대통령,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민주당까지 반국가 세력, 반국가 단체라고, 적어도 대통령실에서는 뭐 일반적 얘기다, 특정 세력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김기현 대표는 문재인 정권을 딱 반국가 단체라고 얘기를 했으니,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 볼게요. 그 반국가 단체의 한 주역이죠. 주축이었던 민주당에서는 최근에 이낙연 전 대표의 귀국, 요게 아주 이슈가 되고 있는데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도 반국가 세력 발언을 오늘은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이낙연입니다. 대한민국은 나라가 국민을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이 나라를 걱정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저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저의 못다한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전임 정부를 반국가 세력이라 공언을 했습니다. 나라를 어쩌려고 그렇게까지 복주하는가? 오징어와 짱구의 차이가 있습니다. 오징어는 말려도 짱구는 못 말리는 것으로 압니다. 이 정권을 어떻게 말릴 수 있는가?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아직 귀국하신 지 얼마 안 되셔서 기운은 좀 없으신 것 같네요. 목소리는 깔았는데. 차에 적응 중으로 있습니다. 근데 그 이낙연 대표 저렇게 목소리 깔고 이렇게 자분자분 얘기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귀를 기울이게 하는 그런 화법과 음성은 있어요. 확실히. 그런 면에서는 귀를 기울이게 하는데, 자, 이낙연 전 대표님, 근데 여기 눈에 딱 띄는 게 못다한 책임,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못다한 책임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자유를 강조하는 정권 아니겠습니까? 이 자유의 반대말은 뭡니까? 일어나요인 것으로 합니다. 이 정부가 국민을 편안하게 해야지 왜 일어나게 만드는가? 이런 본질적인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수록 DJ 정신, 제 정치의 원점인 것으로 압니다. 그것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거 혹시 저기 본인이 만드신 말이에요? 자유의 반대. 이건 이상민이가 멋대로 지어낸 것으로 압니다. 영원인데 자유의 반대 일어나요. 전북 출신이시라서 이낙연 전 대표가 그쪽 사투리 자유 일어나요. 충청도 사투리랑 비슷한. 저는 전남입니다. 전남이시죠. 맞습니다. 전남이십니다. 예, 죄송합니다. 그렇습니다. 예, 전남 도지사 출신을 제가. 예. 자, 사실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재명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가 만날 거냐. 만약 만난다면 어떤 이야기, 언제쯤 만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실 거냐. 둘 간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재명 대표님 언제 만나실 겁니까? 사실 우리 이낙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우리 당의 소중한 자산이죠. 백지장도 맞들어야 될 어려운 시국이었기 때문에 모두 함께 힘을 합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제 얘기는 뭐 질문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니 뭐 맞는 얘기죠. 근데 너무 원론적인 말씀이셔서 이 얘기는 언제가 될지가 궁금한데. 아니 원론적인 게 가장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맞아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야당 이렇게 편향하고 그러면 안 되죠. 단합하고. 제가 무슨 말만 야당 꺼내면 다 편향한다 그래. 양변 아니랬던 것 같은데. 양쪽으로부터 다 폄훼를 하고. 그러게요. 여당도 야당도 대통령도 폄훼하시고 여기는 그러세요. 그 시원한 수박 같은 거 없나요? 수박 먹으니까 사진 찍고 그래가지고. 자, 당내 이낙연 책임론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낙연 전 대표 측에서는 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님 어떻게 보시나요? 예, 뭐 통합하고 봉합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좀 지난번에 사실 이낙연 전 대표가 좀 급하게 떠나기도 하셨었고 봉합하지 못한 부분들이 남아 있어서 이거 결국에는 현재 대표가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도 있어요. 아니 우려하는 지점 알겠는데요. 네. 저도 노력 중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시하시는 거 아니죠? 예. 그럼요. 네, 어떻게 만나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신스틸러 오늘 본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두 분간 잠시 후 유튜브 합타임에서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그 어떤 식품보다 알찬 식품 뉴사이킥 합타임. 주인장 오윤혜 씨는요 오늘 생방전 프리뷰쇼 프리 하이킥으로 함께 하셨고요. 오늘 합타임은 이상민 크리에이터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와 씬스틸러 조금 더 이어가겠습니다. 앞선 본 방송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문재인 전 대통령, 홍준표 시장, 이재명, 이낙연 5분 뵙고요. 우리가 씬스틸러 하면 꼭 그 뵙고 가야 되는 분 계시잖아요. 한동훈 장관님 곧 오신다고 하니까 잠시만 기다려보세요. 말하자면 윤상현 의원이 한 장관한테 휴대폰 목에 걸고 다니는 게 좋겠다. 그리고 누가 실험을 했어요. 이분 저 페이스북 친구기도 한데 파출소에 경찰서에 전화를 해서 저 핸드폰 분실했는데 찾으러 와주시나요? 했더니 경찰도 계속 듣기만 하더라고요. 당황했겠다. 답을 못하죠. 뭐라고 해. 네. 그 경찰분도 뉴스를 보셨나 봐요. 네. 당연히 받겠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 종로경찰서장 최정은 이제 이름을 그러니까 종로경찰서장 분이 내가 명령했다.
부하들은 비난하지 마라. 경찰이 비난받을 일은 아닌 건 알아요. 네. 저희들도 알죠. 아는데. 아 그런가요? 네. 왜 출동하셨을까? 아는 건 아닌데 강력 4팀이라고 하니까 콕 집어서 예. 그게 조금 강력팀이 대개는 거의 밤에만 주로 활동하시는 마동석 같은 분들인데 휴대폰 찾고 있었으니까 실제로 그래요. 그분들이 주로 왜 이렇게 누가 압수할 때 보면 네. 누가 범인인지 헷갈릴 만큼 체격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예. 그분들은 다 강력팀이거든요. 자, 한 장관님 그래서 휴대폰 목에 좀 걸고 다니시고 있나요? 목에 좀 거셨어요? 지금 저한테 질문하시는 건가요? 네네. 윤상현 의원에 대한 부분은 제가 답변드린 게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제가 고양이도 아니고 제 목에 왜 거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걸고 다니신 분들도 많이 있어요. 패션 아이템도 있고. 저는 이 휴대폰 실종 사건의 주체가 아니라 피해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답변드리는 건 적절하지 않은 본인이 것 같아요. 분실하신 거 아닙니까? 왜 제가- 피해자입니까? 피해자죠. 본인이 분실하셨잖아요. 누가 훔쳐간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방송을 좀 제대로 하시면은 그 이후에 화양연화가 열릴 것으로 압니다. 패션 관심이 많으신 것 같아서 아이템으로 추천해드린 건데. 근데 저거 어차피 비밀번호 안 풀려서 잃어버려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혹시 비밀번호 제대로 안 걸어놓은 거 아니세요? 남의 비밀번호에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은지 모르겠고요. 일단 출동 명령을 내린 책임자가 있는데 그 책임자한테 모든 걸 물어보는 게 적절치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전화해서 또 격려하셨더라고요. 그 경찰한테 전화해가지고 고맙다고. 일반 시민들도 휴대폰을 잃어버리면 습득하신 분 참 습득하신 분. 예. 예, 일반 시민들도 휴대폰을 잃어버리게 되면 찾아주는 서비스가 있을 텐데요. 저랑 그것이랑 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럼 근데 진짜 갑자기 궁금한 게 장관님 진짜 그 휴대전화 계속 쓰는 거예요? 아니면 바꾸셨어요? 중간에 혹시 새 걸로? 그건 개인정보이기 때문에요. 그 개인정보는 그게 그렇게 알고 싶을 만한 정보긴 할 텐데 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알고 싶은 정보라는 건 인정하시네. 국민들이 굉장히 궁금해하는데. 저는 정상적인 질문에는 정상적인 답변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근데 제가 그거 봤거든요. 동영상 1시간 반짜리 유튜브가 있어요. 그 행사. 그 행사장에서 행사 전체. 네. 그 행사장 전체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도 찾아봤어요, 굳이? 찾아봤습니다. 그거 저에게 보내주신 분이 몇 분 어디를 보세요. 라고 이제 딱 그 좌표까지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한 장관님 핸드폰 분실한 거 딱 인지하고 굉장히 당황하시던데요. 누구에게나 휴대폰은 소중한 생활 필수품 아니겠나요? 예. 저도 근데 그렇습니다. 저는 그 기사 보고 댓글들을 보니까 의자를 아무리 뒤져도 나오지 않는 것은 이거는 부당한 처사 아니겠습니까? 그 의자에 부당한 의자를 압수수색하셔야 돼요. 의자가 가해자구나. 그러면 예,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없고요. 오늘 마약 수사나 미국 외국인 계절근로 체류 연장 건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준비를 네네네. 못했습니다. 왜 얘기를 안 장관님. 합니까? 예, 자랑하시죠. 이상입니다. 뉴스를 찾아보시면 되겠고요. 저도 보도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예. 전 궁금했던 게 그 기사 나가니까 네. 한 장관님이 휴대전화를 보통 사람들 잃으면 완전 패닉에 빠지는데 우리 의연하게 댓글에. 보통 사람이 아니다 이런 댓글들 많이 달려 혹시 보셨어요 그런 거? 정말 의연하시다. 네. 역시 우리 한 장관님이다. 뭐 휴대전화 이런 질문밖에 없는 것은 정말 통탄할 노릇이고요. 저한테 쪽지를 주셨던 어르신 얘기는 왜 하지 않습니까? 네. 이 시대는 영웅이 감사드린다고.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참전용사분인데 그동안에는 네, 제대로 네. 대우를 받지 못했다. 네. 그건 어떻게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것을 보도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아니 본인이 받으셨다는데 뭘 보도를 통해서 확인을 해요? 네, 답변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근데 양 변호사님 요거는 하나 이 경찰들이 그냥 웃고 말더라. 분실물 핸드폰 없어졌어요. 이거 누가 훔쳐간 것 같아요. 또 분실했어요. 그랬더니 강력부 나오나요? 했더니 막 웃고 말았다는데. 근데 그 현직 경찰 사이에서 자존심 상한다. 그다음에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왜냐하면 강력 4팀은 이거 생활 분실문을 처리하는 데가 아니에요. 아니죠. 생활 치안인가? 무슨 과가 있어요. 혹시 그런 분실물이 있다면. 그리고 보통 핸드폰 잊어버리면 우리는 핸드폰 추적 기능 먼저 쓰지 않습니까? 내 핸드폰 어딨나 전화해보고. 연동을 안 시켜놓으셨을 수도 있죠. 그런가요? 예. 어쨌든 이거 직권남용 아니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죠. 강력 4팀은 업무 범위 안에 분실물 수사나 절취물 수사가 없어요. 그 종로 경찰서장님이 그걸 잘못했다는 얘기를 돌려서 이제 경찰분들이 그렇게 지적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법적으로도 실제로 한동훈 장관이 아니라 예. 서장님이 흔히 하는 말로 오버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과연 범죄까지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또 엉뚱하게 이런 얘기가 되겠죠. 원래
이 강력사팀은 그런 일을 하는 데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다 명령할 수 있는 권한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해선 안 될 일을 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된다. 이렇게 나가겠죠. 아니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은 아니더라도 그 적어도 경찰서장 명령을 내렸다는 분은 왜 강력사팀이야? 강력사팀은 그런 업무 범위가 없을 텐데. 그분들이 더 잘하실 거라는 생각도 솔직히 저는 그러니까요. 안 들어요. 그러니까 대개는 휴대전화 같은 거 통신 조회하거나 그러면 이제 정보통신 쪽을 따로 닫는 과가 있는데 요즘에 그쪽에 이제 고소고발도 많이 집중되거든요. 팩트를 바로잡을 부분이 있는데요. 네네, 종로경찰서가 아니라 중부경찰서입니다. 중부경찰서입니까? 예, 그 정도 소양은 갖춰야 공정성을 갖춘 MBC가 아닐까요?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오늘 지적을 되게 많이 해주시네요. 그러니까요. 저는 정상적인 질문에 정상적으로 답변 드립니다. 2주 만에 나오시더니 아주 그냥.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해주세요. 한동훈 장관님, 내년 총선 나가십니까? 저는 장관으로서 직책을 충실히 하고 있고요. 그런 출마 질문을 끊기 어려우시면 좀 줄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담배입니까? 출마 질문이. 끝내래요. 자, 오늘 3부에서는요,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만나보고요. 이어지는 궁금한 설명의 시간에는 그리운 이름, 그리운 정치인 노회찬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상민 크리에이터,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오늘의 하프타임은 여기까지. 예,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하루 종일 기다려지는 진짜 시사. 평일 저녁 6시 5분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